타격왕 경쟁 중인 선수가 올스타에 없다. 그리고 휴스턴이 기다린다. 타율 0.317. 내셔널리그 타격왕 경쟁 선두권. 그런데 이정우의 이름은 2026년 올스타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7월 5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식 발표한 올스타 명단을 처음 확인했을 때 나는 잠시 멍했다. 내셔널리그 외야수 선발은 물론 감독 추천 명단에도 이정우는 없었다. 리그 타율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올스타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메이저리그 올스타는 순수한 성적의 경연이 아니다. 팬 투표, 팀 성적, 미디어 노출, 그리고 시장 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무대다. 36승 50패 팀의 선수가 올스타에 가기 위해서는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정우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같은 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이정우의 이름을 트레이드 후보 명단에 올렸다. 행선지로 지목된 곳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였다. 올스타 탈락과 트레이드 가능성. 이 두 가지 소식이 같은 날 터졌다. 이것이 지금 이정우가 처한 상황의 모든 것을 압축한다.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 중 한 명이지만 팀이 무너지면서 그를 둘러싼 모든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두 개의 층위에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정우 개인의 성적과 가치다. 다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라는 팀의 현실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다. 근데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뒤엉켜 이정우를 둘러싼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성적부터 보자. 77경기 타율 0.317, 출루율 0.350, 장타율 0.462, OPS 0.812, 시즌 20호 2루타, 삼진 28개. 내셔널리그 타율 경쟁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SI가 지적한 것처럼 이정우는 올 시즌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메이저리그 타자로 거듭났다. 뛰어난 컨택, 높은 출루율, 그리고 매년 상승 중인 장타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타자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많지 않다. 삼진 28개라는 숫자는 이 시대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다. 150경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54개 안팎. 리그 평균 삼진이 110개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정우의 컨택 능력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이 선수가 올스타에 없다는 것은 올스타 선발 방식의 문제이지 이정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은 냉혹하다. SI 위 표현대로다. 참담한 시즌이다. 36승 50패.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선에는 빈틈이 많고 불펜은 엉망이다. 단연 계약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라파엘 데버스, 윌리 아다메스, 맷 체프먼 같은 선수들의 성적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 선수들의 계약을 정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SI가 그들에게 지불할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다. 고 못 박은 이유다. 결국 트레이드 가능한 매물로 남는 것이 이정우, 루이스 아라에즈, 로비 레이다. 아라에즈는 1년 계약이라 처리가 깔끔하다. 레이는 아메리칸 리그 4위 영상 출신의 좌완 선발이라 수요가 많다. 그렇다면 이정우는 어떤 이유에서 트레이드 카드가 되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정우는 지금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 그런 선수를 왜 내보내는가? 답은 단순하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치는 현재 퍼포먼스가 기준이다. 타율 0.317, OPS 0.812를 찍고 있는 외야수를 내주면 샌프란시스코는 미래를 위한 유망주나 직전 선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포스트 시즌이 불가능한 팀이라면 지금 가장 잘하는 선수를 내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냉정한 비즈니스 논리다. 그렇다면 휴스턴이라는 행선지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지난 오프시즌부터 외야 좌타 자원 보강을 원했다. 이정우는 좌타자다.
컨택 능력과 출루율이 뛰어나고 수비 범위도 넓다. 휴스턴의 미니메이드 파크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지만 SI가 지적했듯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는 이정우의 장타율이 중립적 구장에서도 충분히 작동한다는 근거가 된다. 휴스턴은 지금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경쟁에서 버티고 있다.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에 타율 3할짜리 컨택 외야수가 합류하는 것은 타선의 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 변수는 짐 크레인 휴스턴 구단주의 결단이다. 이정우의 계약은 6년 1억 1.300만 달러다.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으니 계약 잔여 기간이 아직 넉넉하다. 이 계약을 통째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단기 렌탈 형식으로 후반기만 활용할 것인지 구단주가 얼마나 공격적인 판단을 내리느냐가 이 트레이드의 성패를 결정한다. 나는 이 트레이드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확률을 높게 잡지는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정우의 선수 옵션 조항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정우가 언제 옵션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휴스턴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장기 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은 부담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내부의 논리다. 이정우는 지금 팀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서사다. 그를 내보낸다는 것은 팀이 공식적으로 재건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단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셋째, 이정우 본인의 위즈다. 그는 지금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부상으로 날린 루키 시즌, 기복이 있었던 두 번째 시즌을 지나 처음으로 타격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36승 50패 팀에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으로 옮기는 것이 커리어에 어떤 의미인지 이정우 본인이 냉정하게 계산할 것이다. 올스타 탈락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정우는 7월 5일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20호 2루타였다. 팀은 6에서 4로 이겼다. 올스타 명단 발표의 실망감을 경기 안에서 씻어냈다. 이정우는 그런 선수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그라운드 위에서는 자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스타 탈락은 단순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충분한 인지도를 쌓지 못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타율 0.317은 숫자로는 올스타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데 팬투표에서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라는 시장 크기의 한계, 36승 50패 팀에 대한 팬들의 무관심, 그리고 이정우라는 이름이 미국 야구 팬들에게 아직 완전히 각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겹쳤다. 이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는 팀에서 뛰는 것이다. 휴스턴 같은 팀에서 후반기를 보내며 플레이오프 레이스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정우에게 트레이드는 단순히 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안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약 4주가 남았다. 이 4주 동안 이정우의 성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샌프란시스코 프런트가 재건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휴스턴이 계약 조건을 감수할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트레이드는 성사된다. 타격왕 경쟁 중인 선수가 올스타에 없다. 그 선수의 이름이 트레이드 명단에 올라있다. 이것이 2026년 7월 5일이 정후의 현실이다. 부당하다고 느끼는가? 나도 그렇다. 하지만 야구는 종종 성적보다 맥락이 먼저 작동한다. 이정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계속 치는 것이다. 타율 0.317을 0.320으로 0.325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숫자가 모든 논의를 이긴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